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암관리기획과 허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업무를 뒤로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지역암센터 심포지엄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역암센터 선생님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비대면으로 개최도 고민했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영상 촬영을 동시에 진행하며 촬영된 영상은 추후 대구 경북지역암센터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실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김갑철 진료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부 장윤정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지역암센터 조홍재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청 김무재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임정수 본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임정수 본부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임정수입니다. 그동안 코비드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오랜만에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다른 일정으로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시고 이번 심포지움을 주관해 주신 권태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장님과 전성우 대구 경북지역암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심포지움에 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지역암센터와 대구 경북지역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12개 지역암센터는 권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암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가암관리 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암 등록, 암 예방, 암 생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지역암센터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암 발생률 감소와 생존율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에서는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의료 연계 강화와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등 지역암센터 역량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본 지역암센터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하는 본 심포지움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주요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지역암센터의 변화를 모색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암센터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정책적인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김갑철 진료처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진료처장 김갑철입니다. 대구 경북지역 암센터의 이번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축하를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수술 일정하고 바쁘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국립암센터
소장님, 센터장님을 비롯한 그 각 지역에서 먼 데서 이 어려운 시간 내어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그 관련 암 그 관리 사업에 같이 헌신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원장님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암 생존율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개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의료 비용 같은 것도 뭐 엄청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서울로 대형 병원으로 가는 그런 환자들의 그 편중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환자를 다시 또 수술을 하든 뭐 치료 후에 지역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은 실질적인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 암센터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과 같은 그런 이런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또 논의하고 수기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개선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 비로소 이제 이번과 같은 이런 계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뵙고 자주 상의하고 자주 수기해서 정말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암 예방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함께 또 집행하고 또 거기서 문제를 찾고 노력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살만한 도시입니다. 이게 큰 태풍이 오는데 자연재해는 비교적 없는 오래된 도시인데 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전성우 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앞서 영상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저는 칠곡경북대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도 이제 여러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 암센터로서 이제 각 병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협의를 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이 사실 2019년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하다가 오늘 이제 3년 만에 한 80여 명의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이제 모처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움 연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 암센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공유를 하고 또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출해내고 이걸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에 중심을 둬서 연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여러 이제 발표자들의 연재를 들으시고 2부 토론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암센터 관계자 외에도 공공 의료를 담당하시는 실무자 분들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좀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각 지역 사회에서 각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암센터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세 분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은 패널 토의 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부 장윤정 부장님께서 지역암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다 직접 뵙고 심포지움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구 경북지역암센터 소장님과 또 여러 팀장님 또 역할을 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역암센터가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되었고 이제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가 지역에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 더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껏 해왔던 역할과 이 무엇이었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가 좀 더 필요하고 또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관련된 자료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암센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가이드라인이 되는 부분은 연초에 받으시는 사업 지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지침에서 언급되고 있는 추진 배경은 암 부담의 증가와 지방거주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지역 단위의 암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서 지역 거점으로서 기관이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암센터가 그 역할을 진료와 사업과 연구 부분에서 해주기를 이제 바라면서 암관리법에 의해서 지역암센터가 지정이 되었고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역암센터의 사업 범위가 암관리법에 의하면은 암의 발생 예방 진단 치료의 관리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암 검진 암 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암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훈련 그리고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그 세부 집행계획을 지역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암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와 지역사회 암 환자에 대한 진료 자원 및 자원 관리를 이제 관리 자원을 연계하는 부분도 지역암센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4차 암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역암센터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의 부분이 있고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가 다기간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암 진료의 의뢰 체계를 이제 권역 내에서 좀 잘 갖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역별 암관리 허브의 역할로는 지역암 등록본부를 통한 권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강화를 하는 부분과 권역별 이제 데이터 분석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암관리법에 의해서 암 데이터 센터가 국립암센터로 작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제 권역별 데이터 분석센터들을 이제 확대해서 이제 설치하는 부분도 앞으로 또 추진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역암센터 평가 및 결과를 피드백을 실시해서 지역암센터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을 이제 앞으로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역암센터는 복지부와 함께 또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특화 사업과 또 예산 지원 그리고 지역의 암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지자체에서의 역할 수립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역암센터의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이제 지자체와 함께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이 12개 지역암센터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일부는 이제 한 시와 도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몇 개는 두 개의 시와 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공공보건의료에서 저희가 지표로 삼는 것이 최근에 이제 회피 가능 사망률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 등록 통계 자료에서는 연령 표준화 발생률과 사망률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피 가능 사망률은 최근에 보건의료 쪽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로 회피 가능 사망률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방 가능 사망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로 나뉘는데 예방 가능 사망률은 현재는 이제 건강증진 사업 쪽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고 치료 가능 사망률은 공공의료 사업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촉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회피 가능 사망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의 내용을 보시면은 3분의 1은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공보건의료에서 암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의료 안에 암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여 저희 이제 공공보건의료의 암도 기본의료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암 관련해 회피 가능 사망률은 현재 암관리 종합계획의 이제 지역관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 관련 회피 가능 사망률은 예방 가능 사망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의 암종들이 있는데, 이건 OECD에서 정한 것이다 보니 사실 뭐 피부암이라던가 별로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중피종 이런 것들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현재 6대암 검진을 하고 있는 6대암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역에 다빈도 암이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검진 사업을 하고, 또 암 치료와 관련해서는 심평원에 암 진료 평가를 하는 암종이 거의 저희가 6대암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이 6대암과 관련된 사망률과의 지표를 잘 모니터링 하시면은 이제 검진과 또 사망률, 발생률의 관계 속에서 어느 암종에 우리 지역이 더 포커싱을 해야 될까가 나오실 거고, 그거의 변화를 사업을 통해서 변화된 트렌드를 확인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연령입니다. 회피가능 사망률의 연령은 74세까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의 의미는 75세 이상에서의 이 암 관련 사망은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아예 이제 보건의료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암 관련 사망률을 보는 것과 회피 가능 사망률에서 연령을 제한해서 보는 것에 의미적 차이가 있다라고 아시면 좋겠고, 사실 고령화 지역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고령화 지역에서 암 관련 사망률 자체를 낮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적어도 회피 가능 사망률, 그러니까 그 미리 죽지 않도록 프리매처 모탈리티를 낮추기 위한 노력 부분은 좀 별도로 그래서 구분해서 검토를 요청드리고, 저희 지역암센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의 회피 가능 사망률 산정을 저희가 별도로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암 관련 통계에서는 회피 가능 사망률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암등록 통계에서 발표하시는 일반적인 암 사망률과 지역의 이제 회피 가능 사망률을 구별해서 관리해 주시고, 더 포커싱을 이제 세부적인 암종, 특히 6대암과 관련한 부분은 좀 지역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관련 자원 분포, 이건 저희가 이제 여러 버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암 관련 이제 발생률이 있고, 암 관련 검진 기관 숫자, 지역별로 기관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료 적소성 평가 대상 기관 수는 결국에 이제 심평원에서 정한 뭐 수술 뭐 몇 건 이상 이런 식의 지역에서 암을 치료로 한다는 의료기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사선 치료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 관련 치료 기관은 있는데 방사선 치료 기관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치료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계가 잘못돼서 환자가 적정 치료를 못 받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주셔야지 됩니다. 지역 암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방사선 치료를 위한 환자 리퍼링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노력은 어떠신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맨 끝에서 두 번째 항목이 이제 항암 신약 임상 시험 건수를 저희가 식약처의 허가 임상 건수를 이제 매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국가 허가 임상을 위해서 식약처로 신고되는 항암제 프로토콜 숫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모니터링하는 지표인데 200개부터 지금 매년 한 50개씩 증가돼서 작년에는 308개의 프로토콜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참여 기관의 숫자나 참여하는 프로토콜의 퍼센트를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신약을 임상 시험하는 기관 숫자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SIT 그 제공하는 의료 제약회사에서
멀리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신약 임상 시험을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 약을 찾아서 환자들이 요즘엔 다 저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 임상시험의 활성화 부분 그리고 지역의 진료의 퀄리티를 높이고 새로운 치료에 대한 이제 니즈를 언met 니즈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지역에서의 임상시험과 임상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거를 계속 고려를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연구비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역 암센터의 임상연구 네트워크 그러니까 NCCN 같은 거를 우리도 만들어서 서울의 대형병원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제 환자의 인롤 레이트라던가 아니면은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우리가 뭔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바디가 된다면은 지역 암센터에서의 또 시장 임상 시험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갖추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항암 임상 시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사실 이거는 의사들과 지역 또 기관에서 임상시험 센터들을 얼마나 잘 활성화시켜서 이런 연구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공의료 사업과 관련된 부분 또 체계를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 부분이 크게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을까 걱정은 했으나 아직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이제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부분도 또 윤석열 정부에서의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의 의료 부분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원거리로 이동하는 것보단 지역 안에서의 책임을 갖고 전달 체계를 갖추는 부분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책임 의료 기관으로 10개 지역 암센터 중에 12개 중에서 이제 10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책임 의료 기관은 3차 중증 종합병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 사업 안에서의 책임 의료 기관의 의미는 지역 내 필수 의료 연계 조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도 이 책임 의료 기관을 기대하는 바는 물론 진료적 기능도 있고 책임 의료 기관이 중증 종합병원일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은 책임 의료 병원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지역 우수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의 필수 의료 연계 조정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큽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지역암센터처럼 어떤 지역의 의료진의 교육을 하거나 연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고려해 주시는 부분이 저는 사실 어느 질환보다도 암이 그걸 앞서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권역 책임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질병은 이제 암이 앞서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새 정부 업무 계획에서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거에 취약계층 보호 부분하고 이런 필수 의료 확대, 의료 취약지 대책 마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책 수가 도입 부분이 이제 새로 언급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영상으로 인사를 해주신 임정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공공정책 수가에 암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주장하시고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공공의료 안에 이제 필수의료로 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어떤 연계 부분과 활성화할 수 있는 암과 관련된 공공정책 수가를 앞으로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되려면은 결국에 지역 아까 그 책임의료 기관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역 연계와 관련된 역할이 지금 지역암센터에서 지역의 의료기관을 포섭하셔서 잘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암관리 사업에서 지역암센터 사업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에 기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업을 현재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지역암센터 사업입니다만 사실 지역암센터를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더 다른 역할들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지역암센터 사업비로 지원드리는 자체 사업으로는 일단 운영과 지원 부분, 또 기획사업과 암관리 전문인력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황을 위한 이제 공통 지표들을 저희가
보고서를 쓰시거나 지역 진단을 위해서 먼저 제시를 해드렸고, 또한 아주대병원에서 아주대학교에서 지금 새롭게 지역 진단을 할 수 있는 지표들 모니터링을 하는 연구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라 이런 부분들을 또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 관련 현황을 지역 암센터에서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추이를 꼭 같이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으로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암관리 사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암 등록 사업이 있고,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검진 사업, 또 지역사회 디지털 암케어 통합 플랫폼 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시작이 됐고요. 법의 근거는 다르나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으로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를 운영하시거나 이제 호스피스 기관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는 이런 공공보건의료 사업에서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계 협력 사업도 충분히 지역암센터 사업에서 같이 포괄을 해서 추진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사실 지역암센터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같이 연계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가 지역암센터 지정이라는 그 사업비는 굉장히 적으나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과 그 역할로서 요구되는 것과 기대와 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들은 또 더 크게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디지털 케어 통합 플랫폼 확산 사업으로 지금 올해 이제 6개 의료기관에 저희 HMD 장비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더 다른 장비들을 계속 보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최근에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뭐 메타버스라던가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긴 한데, 그 기회가 대체로 빅5나 그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플랫폼에 기반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과제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플랫폼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지원을 계속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이 확산돼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상용 플랫폼화 시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또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분야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진료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료는 크게 이제 암 의료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이제 전문 진료가 있고요. 지역사회 암 공공의료 진료 체계를 지원하시는 역할이라고 나눠지겠습니다. 사실 공공의료 저희가 암관리 사업 차원에서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지금 공공의료는 퇴원계획 수가 시범 사업 수가와 별개로 퇴원계획 사업을 하고 있고, 기간당 약 3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암이 포함돼서 계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책임 의료 기관으로 계시면서 지역사회 퇴원계획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암을 하시겠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퇴원계획 서식 자체가 사실 노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해서 하려면 추가 이제 서식 개정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는 퇴원계획 수가랑 또 연결이 될 예정이고,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공공정책이랑 정책 수가랑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암 관련 퇴원계획이 암관리 사업은 아니나 이제 암 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계 사업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 1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재택의료 수가 시범 사업에 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재택의료 수가 시범 사업이라는 거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 복막투석, 일형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라던가 분만 취약지 임산부, 심질환, 재활환자, 결핵환자 등이 지금 대상인데, 올 1월부터는 암 환자가 포함이 돼 있고 1차적으로는 장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재택의료 수가 시범 사업이 이제 심평원에 있는 부서인데, 이제 이 부서랑 협의를 할 때 암은 처음부터 특정 뭐 장로 케어 재택의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암 환자가 집에서 관리를 받아야 될 종류는 굉장히 더 많고, 가정간호가 가지 않고 가정호스피스 팀이 가지 않고 환자 스스로 본인이 관리를 하지만 의료기관과 교육과 모니터링을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 이름 자체를 그냥 암 환자 재택의료라고 했고,
먼저 장루를 시작한 이유는 지금 장루는 현재 입원 시 교육 수가가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루 환자들의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는 이제 장루 전담 간호사들을 두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장루 교육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요 교육은 1회만 수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루 환자들은 한번 장루를 하고 태어나면은 7개월 정도 외래를 계속 방문을 하면서 관리를 받으시는데 퇴원 이후에는 교육 수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연계를 하기 위해 퇴원에서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의료진 교육 수가와 간호사 교육 수가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거나 교육을 할 때 할 수 있는 수가 청구의 방식을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해드린 거고 현재 요 작년 말에 참여 기간을 공모를 했는데 33개 기관이 참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 지역암센터는 지금 2군데만 포함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 12개 지역암센터가 모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 환자가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치료받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역사회 연계라는 게 우리 환자가 케어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역 암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지금 요루로 추가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요루뿐만 아니라 뭐 PTBD라든가 체스트 튜브라든가 새로운 우리가 필요한 환자들 이제 지금 키모 같은 경우는 계속 환자들이 받으러 오기 때문에 키모포트 같은 거를 지금 거기에 추가할지는 아직은 이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이런 항암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재택의료랑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새로운 모델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교육산전료 의사 가는 경우 약 4만 원 그리고 간호사가 하게 되면 2만 5천 원 그리고 또 집에 있는 환자와 전화 통화를 월 2회 이상 하게 되면 2만 7천 원 정도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수가화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서 국감정보센터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지금 함께 보급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 교육 안에서도 장루 케어와 관련된 간호진 교육, 의료진 교육과 환자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센터 같은 경우 신규 간호사가 왔을 때 요 교육 장루 관리는 요거로 먼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 교육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환자 어플에서 이제 환자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입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암센터에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12개 지역 암센터 중에 10개가 환자 어플을 같은 회사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회사랑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지금 이게 장루 간호사회랑 같이 이 어플 기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암센터 지정기관의 어플도 저희가 같이 비용을 대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릴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지역암센터 재택의료를 하실 때 지역암센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이런 디지털 헬스 부분을 좀 더 쉽게 접근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환자가 퇴원을 했을 때 암치료병원에서 지역으로 가고 의료기관과 또 복지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포인트가 지금 현재 사업 안에도 있습니다. 많은 단절이 있긴 한데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엮어가고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근데 지역 안에서 구현이 될 수 있다면 환자가 굳이 멀리 더 좋은 수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케어의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것으로 좋은 모델이 지역에서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 수가 안에서도 지역 연계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가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개별 수가화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통수가로 가는 체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 보험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공보건의료 수가나 이런 걸 제안을 할 때 이런 이제 암 진단 이후부터 이제 케어 사망 때까지 어떤 일부의 프로세스가 이제 통으로 좀 관리되는 그런 수가 모델도 제안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에 이제 다양한 활성과 변화를 주기 위한 접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단과 치료, 초기 치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관리 차원의 지역암센터의 역할들을 좀 더 만들어 주시고 관련된 연구와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가 작년에까지 이제 이 태형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암센터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1차 의료, 연계될 1차 의료기관에 드릴 이제 매뉴얼이라던가 여러 그 태형계획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또 국가암정보센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좀 참고하시면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많이 연결이 되실 수 있고, 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라는 걸 이제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에서 어떤 의료기관이 몇 개가 이걸 참여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당뇨 고혈압만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 안에 저희가 암 생존자 부분을 연계하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지역 암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도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과의 연계 부분이 그냥 지금 협력병원 이상으로서 이런 이제 뭐 진료 의료 정보 체계 그 연계라든가 다양한 거를 시행하실 거기 때문에 암 차원에서도 암 진료 이후에 만성질환 관리나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을 많이 좀 고려를 해주시고 활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분야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제 지역암센터와 관련된 연구비는 처음부터 암정보 추진 연구 개발 사업 안에서 별도의 트랙으로 유지를 되고 있다가 2017년 이후로 신규 연구가 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이제 신규 연구비가 새롭게 다시 마련이 되면서 지역암센터 관련 연구비들이 나오고 있고, 올해까지 계속 잘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익적 암 연구 사업 안에서도 국립암센터 자체 연구비에서도 지역암센터 연계할 수 있는 연구들을 발굴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였고, 울산대와 경상대 등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근데 다행히 내년도 비에타 R&D 연구비를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암 생존자 근거 중심의 근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실진 연구 사업이라는 새로운 연구 펀드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펀드가 전체 내년에 이제 96억이고 지금 5년에 약 470억 규모의 연구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며, 1차가 이제 암 생존자 중심 연구 임상 활용 에코시스템 구축에 트라이얼 레디 코트라는 것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8월에 이와 관련된 프로토콜 과제를 개발하는 과제를 공모를 하였고, 저희가 지역암센터는 지역암센터 별도 트랙으로 지금 지정을 이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하지만 지역암센터는 이제 한 과제로 컨소시엄 형태로 좀 들어왔고, 첫 번째 계획서에는 10개 지역암센터가 같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제 수정 계획 중에 2개가 더 참여를 결정을 해주셔서 12개의 기관에서 주로 온콜로지스트 중심으로 이제 컨소시엄이 R&D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고, 이제 같이 코호트가 지역암센터가 모두 참여하는 코호트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내년에 이제 코호트 과제 이외에도 헬스케어 기술 개발 과제가 또 별도로 나갈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라던가 지역사회 돌봄 모델이라던가 자기 증상 관리 등 여러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또 펀드와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고, 또 관련된 저희가 인프라나 플랫폼 등을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암 환자를 돌보실 때 이 연구 펀드는 이제 진단과 치료를 지원해드리진 않거든요.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연구 분야는 아까 이제 암종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추진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케어를 하기 위한 환자 이거는 개별 등록을 하시면서 이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나 빅데이터 연구가 아니고 환자 중심의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시는 것, 또 지역사회 기반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제 내년도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각 병원에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그 참여를 하신 R&D와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주시고, 이런 것이 지역사회 돌봄에 같이 연구 기반의 이런 돌봄 플래닝이 같이 가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이제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을 계속 저희가 만들고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국가 빅데이터 센터로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제 이런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나 분석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데도 좀 도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암센터의 역할과 이제 발전 방향이
저희가 이런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를 구축하고 또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우수한 진료 연구 사업에 이제 우수 사례가 서로 공유되는 이런 장을 계속 앞으로도 확산을 해 나가고 결국에 왜 지역에서 치료를 안 받고 자꾸 타 지역으로 가느냐라는 국민에 대한 것을 못 가게는 못 막지만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면 어떤 더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 차별성 있는 부분을 지역에서 개발을 결국 하셔서 이제 국민들의 설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부 김영택 부장님께서 지역암센터의 한계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병원의 김영태입니다. 장윤정 부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그 보건사업 위주 공중보건사업 중심으로 활동을 해와서 제가 크게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의제를 전달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인 좀 경험은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암센터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비수도권 주민, 그러니까 지역의료 충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2개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약간 속하는 데인데 건립비는 안 주고 시설 장비를 지원 안 해주고 하고 이 참여에는 보니까 지역의료 충족에는 국가도 책임져야 되지만 지방도 책임지고 그 병원 스스로도 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각기 분담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한 1,290억 정도 들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운영비는 한 240억 들어갔고 국립암센터로 보면 제가 보니까 국립암센터가 보통 한 500병상 정도니까 2천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면 한 4천억 들어갔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12개 그 병원에 그러니까 한 뭐 3개 정도 빼면은 한 2개 정도 빼면은 10개 정도에 100억 정도씩 줘서 지역의료를 이제 충족시키겠다고 한 거죠.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국립암센터 위치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고 그다음 500병상 규모로 수도권에 이제 의료 집중이 돼 있는데 더 큰 이제 하나 더 들어갔죠. 규모를 하고 지역에는 한 개 병원보다도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지역으로 충족해요. 이게 역설적인 개념인 거예요. 투자와 그 방향 목적과 투자가 전혀 다른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목적은 이제 지역의료 충족이죠. 암 진료에 대한 양질 보장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 목표에도 보면 대부분의 목표가 다 그거예요. 그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걸 더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목적과 이렇게 실제 사업 내용이 역설적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역 충족률 향상이 거의 안 된 셈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15년이 지난 이후에 지역의료 충족이 좋아졌냐면 나빠지고 있단 말이죠. 매년 한 1%, 요새 최근에는 한 1%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제가 이렇게 이리저리 붙여 보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딱 그 50대 50이에요. 그 인구수가. 근데 진료는 이제 보면은 60대 40%고요. 여기 돈 계산을 좀 하기 어려운데 수도권이 건당 진료비가 높아요. 똑같은 동일 지병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가고 여기 이제 10% 20% 차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이제 중복 진료하고도 관련이 있죠. 근데 보면 이게 이제 그 제가 암센터에서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지역의료 충족률이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앞으로 쭉 16년 이후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2 이상 나오진 않아요. 근데 60%는 좀 작은 거거든요. 뭐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80%까지 된단 말이죠. 평균. 근데 우리 지역 충족률 평균이 한 80% 되는데 8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암이 좀 나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제가 2010년에 의료 충격률 감소를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자체 의료증 했을 때 보면 좀 나쁜 데가 많이 한참 나쁘고, 근데 광역시는 좀 낮지만, 그리고 점차 이제 그 입원과 외래 영향도 계속 다 똑같이 비슷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소재가 그래서 지역 의료 충격이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대구가 거의 그 지역 단위에서는 자체 의료 충격률이 굉장히 제일 높은 지역인데, 광주하고 해서 이렇게 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는 워낙 낮은 데가 개선된 건 있어요. 충북, 광주는 워낙 낮으니까. 근데 낮은 데에서 조금 올라가봤자 그러면 큰 차이는 아니고, 인구의 절반 나간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암센터 이전과 이제 이후 이렇게 쭉 보면은 똑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이제 쭉 보면 거의 하죠. 입원 충족률이 그래도 한 80% 되면 좀 괜찮죠. 그런데 70%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서울이 이제 아무리 따져도 90%거든요. 100%짜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빼보면 한 80% 넘어가면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었는데, 80% 넘는 게 거의 대구 하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대구도 이제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89%가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내후년쯤 되면 한 70%대로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 20년 이후에 쭉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보면 이렇게 보면 다 저기 보건의료 실태 평가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쁘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심장정지가 한 1년에 한 3만 명 생기거든요. 심장정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접근성을 보면 의료 취약적이 좀 보이죠. 파란색이 의료 취약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역 의료 충족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필수 의료에 대한 개념이고 지역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급한데 어디 뭐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급속히 이게 개선돼, 이게 사실 문제다. 그래서 이걸 보강해다는 자료인데, 암센터에서 보면 그 전체 의료 충족에서 보면은 심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응급성이 있고 지역 접근성이 요구되는 질환은 급격히 우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지역 자체 의료 충족률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심뇌혈관 질환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선택적이 있는 암 같은 질환은 지역 충족률이 나빠진다는 반대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다르죠. 저 심뇌혈관 질환 보면 이게 119 이용률이 얼마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이제 이용이 안 늘고 있다 하는데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암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표가, 이건 심뇌혈관 질환은 의료 충족률로 보지 않아요. 이제 뭐 그 2시간 이내 병원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지. 예. 그러니까 자체 의료 충족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지역 충족률은 100%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의료 충족률이 떨어지는 거는 암인 거예요. 암이 떨어져서 전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 암을 개선해야지 자체 의료 충족률을 개선하는 거죠. 이것도 광역시는 좀 높고 농어촌은 낮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광역시는 지역의 거점 병원이란 말이죠. 대구, 경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이제 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순위가 되고요. 다 수도권을 간다는 것이 이제 보건의료 실태평가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거 비교해봤죠. 저는 나빠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중증 구성비가 서울 외, 그러니까 서울 외 지역이 나빠요. 그런데 저가 비용률은 서울이 높아. 이건 뭐냐면 선택 질환이라는 얘기예요. 선택 질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에 집중해 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 큰 역할이 아니라 가장 암 위에 자체 의료 충격을 훼손시키는 질병은 없습니다. 사실상. 류마티스 갖고 자체 의료 충격률이 높냐 없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국가 자체로 문제가 되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관절염 갖고 뭐 서울 가서 하더니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개인의 부담이 막 따진다 하더라도 여기 관절염 있으면 큰일 나는데 어차피 그런 건 아니다. 암이
그러니까 암이 문제다, 암이. 이걸 그런데 지역 암센터 설립할 때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의료 충격을 위해서 암센터를 설립하자 이렇게 된 거죠. 다 이제 서울 문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의료 충격에 보면은 RI가 그 CI 있는데, 그냥 RI는 이제 서울이 높아지는 거죠. 네. CI는 이제 또 농촌이 좀 낮아져서 이걸 뭐 하면 1 이하가 되면 뭐 유출이 1 이상이 되면 유입이 많은 거고 1 이하가 하면, 근데 뭐 당연히 저기 수도 비수도권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서울 중심에서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죠. 사실 수도권을 수도권의 경기의 상당 부분 인구로 보면 절반 이상은 서울이라고 봐야 되는 청문을 좀 접근해 보면 되는데, 또 하나는 장 박사님, 장윤정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양쪽으로 기관이나 치료 제공 기관이나 다 보면은 양쪽으로는 절반이에요. 딱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균등 배분돼 있어요. 근데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항암 치료 이거는 너무 집중돼 있다. 이거는 질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도권 집중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이게 악순환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빨리 가서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역 의료 충족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정책에서 제일 1순위 정책이 돼야 돼요. 왜 지역 소장님 회의할 때 제가 저기 한 암부장 1년 차 때 소장부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 의료 이제 충족 이거 지표는 버려야 된다. 제 말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중요시 않다고 생각하면 포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모든 과제가 이 지역의료 충족에 있어요. 지역의료 충족이 개선이 없는 보건의료 정책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따져보면 전달 체계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료의 부족, 이거 다 지역의료 충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아니까 지역의료 충족을 위해서 투자를 했죠. 하지만 그것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그 기반의 틀을 만들려고 노력한 건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거고, 전체 의료의 충족이 향상이 돼야 그 수도권 집중 완화가 되고 균형 발전이 돼요. 균형 발전을 위한 문제에서 그리고 암만의 문제가 아니라가 아니라 암이 문제예요. 암을 개선해야 이게 돼요. 그런데 현재 지역암센터는 이 정책을 10년간 실행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공 반대로 보면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나왔어. 왜? 이렇게 지금 거점 병원을 만들어놨는데 가만 보니까 초기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죠. 잘못되다 다시 리빌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몰 마켓과 빅 마켓이 있어요. 빅마켓의 성장은 계속하고 스몰 마켓의 격차가 벌어지겠죠. 이걸 국가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스몰 마켓의 투자 여력의 문제를. 그래서 스몰 마켓에 국가가 지원해요. 그것이 지역암센터의 기본 개념입니다.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것의 지표의 개선에 대한 실천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담보, 그거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엔 다 빠져 있죠. 지역의료 충족이 제일 간판이 돼 있지만 그 지역의료 충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을 과거 10년에 100억씩 줬으니까 이걸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해보니까 이 투자 규모가 부족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성공적 사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지역암센터를 지역 거점 병원으로 해서 그 수도권하고 지역의 경쟁을 하게끔 해서 빅5와 거점 병원이 암에서 경쟁을 해버리면 하나만 그래도 지역 안에서, 그런 지역 안에서 의료 충족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급 종합병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지정했고,
투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시설 장비 현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의료의 선택은 시설과 장비가 40%고 의사가 20%고 나머지 40%가 기타입니다. 근데 기타는 돈이 없어서 뭐 거주 형편성의 40%는 무의미한 얘기예요. 지역의료 충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닙니다. 사실상 문제는 시설과 장비고 인력이죠. 근데 시설 장비가 40%인데 시설 장비가 투자가 되면 인력 선순환 구조가 한다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5년 전에 잘했던 이 지역암센터 정책은 굉장히 기본 방향은 너무 핵심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 인력에 대한 선순환 구조가 있어요. 암센터 설립하고 좋은 인력들 많이 수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니까 국립암센터의 연구 네트워크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역의료 충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짧은 소견은. 근데 실행 방안은 뭐냐면 돈을 늘리는 겁니다. 오늘 뭐 토론에서 얘기할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개 병원에 대해서 10년 동안 하나씩 현대장비가 노후화되고 연차하니까 적어도 1,500억에서 3,000억을 투자해야 돼요. 이것을 지역과 국가와 병원이 분담해서 그것을 장비 노후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한 1,500억이면 연간 100억 정도의 그 빅마켓과 스몰 마켓의 차이, 투자에 대한 차이가 100억 정도 나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계속하려면 이거 보존을 해줘야죠. 그러고도 간신히 빅5와 경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수도권이 함부로 투자를 못해요. 국가가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국가가 왜 형평성 없게 지역만 투자하냐 이렇게 될 거라고요. 항상 지역 균형 발전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투자 규모가 실효성이 담보될 정도로 되지 않으면 절대 정책은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지역의료 충족률을 암이 지역의료 충족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지역의료의 충족의 가장 핵심적인 낸 지표이고 대상이고 문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고작 1,100억 원으로 1,200억 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가 될 겁니다. 인구 5천만 인구에 2,500명의 지역의료 충족을 하는데 1,100억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가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10년 동안 1조 원 투자한 얘기자 1조에서 2조, 2조 투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료 충족하자는 거예요. 근데 의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이것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 가장 중요한 아젠다잖아요. 생활 밀착형 가제고. 그거를 10년 동안 1, 2조가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게 아닌 거죠. 지금 국립암센터만 아니라 지역암센터의 소장님들이나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향점은 맞았지만 1,100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으니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전환해야만 지역암센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돼야지 이 우산이 있어야 공공병원이나 이 여러 가지 취약제 지원은 실효성이 있게 될 거예요. 사실은 취약 지원까지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다고요. 이렇게 거점병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취약병원에 대한 지원 의무를 부여할 때 100억 주고 취약 지원 의무 부여하니까 병원장이 못하는 거죠. 진료처장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북대병원에서 100억 줬는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 치약의료 지원에 들어갈 돈이 얼마인데? 전혀 안 되는 거죠. 제가 공공임상병원 그 치약 증원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국공립병원에는 다 임상교수를 좀 의무적으로 넣자는 얘기 이제 아이디어인데 그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이제 분당병원은 경기도의 지방공사 의료원에 가는 거예요. 대전은 대전 충남 지역의 의료원에 가는 거고 경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울이나 분당 서울대병원은 지방공사 의료원이나 이런 지역 의료원이 수도권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오지입니다. 인력이 확보가 하나도 안 돼서 서울만 확보가 공공임사 응모가 됐고, 누가 오지에 가서 외과 의사가 가서 외과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이 공공임상교수 정년 보장해주고 보수되어 준다고 해서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채용 못했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제가 그 설계할 때 아차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빅마켓에 있으니까 임금 책정이 최소 기준으로 우리가 1억 2,500을 줬거든요. 근데 2억 5천씩 가는 것이 서울이고요. 나머지는 다 1억 2,500.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전혀 게임이 안 돼요. 스몰 마켓과 빅마켓에서 지역으로 충격을 하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저기 뭐냐면 새로운 국가에서 새로운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이는 손길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으로 충격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국가가 했어요. 다만 그것을 병원당 100억씩 줘갖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10년간 해보니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려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투자했을 때 지역에서 연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저기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부가 전환해 줘야 돼요. 균형을 짜는 아젠다로 암 진료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년 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잘된 사업이라고 해야 될 건데 이것을 부정해야 돼.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책 아젠다로 암을 다시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국립암센터에서 입장에서 보면 국립암센터는 경기도에서 500병상을 가진 병원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역암센터하고 해서 빅5와 견제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립암센터 초창기 모델의 그 의지로 우리나라의 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암센터에 투자 없이 지역암센터를 같이 가져가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연구 중심의 네트워크에 그걸로 해서 200억, 300억 투자한다고 국립암센터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책적으로 보면 적어도 10년에 1조를 투자하는 관장하는 국립암센터가 돼야 500병상이지만 전국의 암센터의 최고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립암센터의 좋은 정책입니다. 지역암센터는 사실은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병원이 병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거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지역의료 충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은 그렇지만 크게 고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왜 지속 가능한가? 성장 동력을 까먹게 되거든요. 결국은 밑바닥에 흘러지게 되니까 지금 나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는 무너지겠다.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기본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 투자를 국가가 견인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영을 알아서 해결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빅마켓과 스몰마켓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의 경쟁하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연대하셔야 돼요. 지역암센터의 목표가 지역의료 암의료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처음 방향을 제대로 실행해서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의 힘으로 해서 몰아가야 돼요. 오늘 제가 지역암센터 15년간의 역사를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전환시켜서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시켜서 가려면, 그러나 방향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다. 제가 이게 의료전달 체계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 정도의 말씀을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아는 정책적 관점에서는 지역암센터의 앞으로의 미래는 여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대전지역암센터 김영택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부 홍남수 부장님께서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암관리사 부장을 맡고 있는 홍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장윤정 부장님께서 국가 수준의 국가암관리 사업 중에 진료, 그다음에 연구, 암관리 사업 분야 얘기해 주셨고, 김영택 부장님께서는 아마 진료 분야 중심의 이제 암 자체 충족률을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암센터 설치 사업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자체 충족률을 높이자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잊고 있기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국가에서 이제 지역 완결적 의료, 필수 의료에 대해서 지역 완결적 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암이 빠졌었습니다. 빠지면서 그런 이제 얘기를 갔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암은 서울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있든 암은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시급성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오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를 기억이 나고, 복지부나 아니면 어디 쪽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사실 서울에 가신 분들, 제가 이제 대구 지역 환자들 분석해 보니까 한 20% 정도 서울 갑니다. 가는데 누가 서울 갈까요? 대부분 의료 급여나 차상계층은 서울 꿈도 못 꿉니다. 대부분 다 소득 수준 이제 높은 분들이 가시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자체 충족률 높이는 부분 중에 하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저 병원에 계시는 뭐 교수님 한 분의 어떤 푸념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서울에서 진료 다 받고 오셔가지고 서울 병원에서 대형 빅5 병원이 싶은데, 빅5 병원에서 치료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사시는데 뭐 아무 병원 가가지고 항암 치료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아무 병원이 이제 칠곡 경북대학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 서울 집중 현상. 특히 암 환자에 있어서 서울 집중 현상은 심각하고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이제 진료나 연구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실제로 뭐 지역 암센터의 실체는 암관리사업부고, 저희가 이제 암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하는 부서라서 저희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에서는 어떤 암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지역 암센터 암관리 사업 방향 설명드리고, 그다음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하고 있는 울릉군 사업, 그다음에 대구시 위암 예방 관리 사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암센터 암관리 사업 방향입니다. 기존에 저희 지역 암센터 사업은 좀 연계 협력체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암 예방 홍보 사업,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나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암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 중심의 광역 단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해 보면 이런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실제 이제 행태를 바꾸거나 또 검진 행태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제한점이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니, 이거 자체도 하면서 좀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이제 국립암센터에서도 지역 특화 사업을 강조하면서, 지역 특화 사업은 전체 암이 아니라 좀 지역 암, 특정 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정 암의 예방, 그다음에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암센터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연계해서 좀 보건소 단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좀 작은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아까 장윤정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저희 지역 암센터 이제 사업 방향 자체가 지자체와 같이 함께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암센터에서 그냥 이제 보건소에서도 이 거의 암관리 사업을 해야 하는 동력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보건소 사업 평가에 암관리 사업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아마 사업해 보시면 큰 관심이 없어서 같이 카운터파트를 찾기를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보건소가 실제로 지역의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퍼실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좀 기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특화 사업을 방향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 홍보와 교육 중심의 광역 단위 사업을 하면서 지역 특화 사업, 특정 암 중심의 보건소 또는 더 작은 단위의 사업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 감관리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저희가 지역 특화 사업의 방향을 설정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군구별 서로 다른 암 발생 특성을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뭐 하나의 권역이긴 하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특히 이제 다 합치면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고 산악, 해안 뭐 다양한 지역이 있어서 시군구별로 굉장히 다른 암 발생의 맥락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암 발생 수준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구 암 발생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두 번째 암종별로도 저희가 이제 주로 10대 암
예방 홍보 수칙 중심으로 해서 좀 브로드하게 암 예방 사업을 교육 홍보를 하고 있지만 특정 암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암종마다 서로 다른 특이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암의 공통의 위험 요인이라 하더라도 각 암종별로 기여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암으로 묶어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를 내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암종별 좀 특이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했습니다. 그다음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이제 암관리 사업을 수행할 동력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소 사업에 이 암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암관리 사업 성과 추진하는 부분은 일부 그러니까 암검진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암관리 사업이 암검진 사업으로만 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암센터 사업 영역은 그래서 병원 내 사업이나 이 암검진 교육 홍보에 국한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암센터에서 특별히 뭐 사업을 기획한다기보다는 암검진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사업을 답습하고 있던 것이 저희 지역암센터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군구 단위에서 좀 특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암 발생을 보이는 그런 암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슈 파이팅을 하고 하면 그 보건소에서 암관리 사업을 같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암의 어떤 발생 현황에 기반해서 우리가 특정 암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의 보건소와 함께 암관리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특화 사업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단위에서 전체적인 교육 홍보 사업을 지속하면서 특화 사업은 특정 보건소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어떤 특정 암의 어떤 예방과 관리에 직접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획한 사업이 첫 번째가 울릉군 간암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국립암센터 암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간암에 있어서 경북 울릉군이 가장 높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남자에 있어서는 경북 울릉군의 암 발생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모든 시군구 중에서 여성에서도 계속해서 암 발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서 이 경북 울릉군의 간암 발생 수준을 낮추고 사망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간암 특성은 다른 암에 비해서 위험 요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명확하기 때문에 관리가 명확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B형, C형 간염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간암 예방이 가능하고 또 이제 예방이 잘 안 되면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가 어려워서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많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여주셨지만 예방 가능 사망률을 보면 간암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암 중에서는 위암 다음에 간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암을 잡았고 울릉군 특성을 보시면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한 어떤 유병률 조사가 전혀 없었고 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으로 보건 의료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했습니다. 먼저 간암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했고 크게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울릉군 간암 이 초과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울릉군 간암조사 연구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는 울릉군 간암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서 울릉군의 실제 간암 발생 수준을 낮추겠다고 하는 울릉군 간암 예방 사업 두 개로 저희가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입니다. 저희 지역 암센터, 간암센터 협조해가지고 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진은 또 공단과 협조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단,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을 위해서 공단의 건강지원센터,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이 보시면은 저희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기획 및 수행 주체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가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사업의 주체로 설정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건소 그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속 참여를 해야만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 지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는 그런 걸 했었고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수행 주체라는 걸 처음부터 명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울릉군 이 간암 예방 관리 사업에서 지역 암센터의 역할이 적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지적을 해주시니 굉장히 놀랐고,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그 보건소가 중심이 되고 지역 암센터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보건소를 함께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보건소랑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설정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지역 암센터의 암관리사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장윤정 교수님 부장님 말씀하신 것도 아마 맥을 같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의 주체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이고, 저희 지역 암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학 조사라든지 사업 자문, 그다음에 이제 예산 인력 지원 같은 걸 했고,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필요한 사업을 해서 연간 1억 원 정도의 추가적으로 저희 암관리 사업비 외에 다른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사업을 기획하고 같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 암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기획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몇 명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거 뭐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또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기관과 함께 실제 그 지역의 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협의체를 실제 작동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울릉군 보건의료원도 굉장히 처음에는 물론 보건의료원에서도 관광 지역인데 이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관광 지역에 타격을 받을 것 같다, 하기 싫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의 수행 주체로서 운동을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울릉군 간암 초과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간암 조사 연구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 암 등록 자료를 좀 심층 분석해보고, 두 번째는 공단 자료를 좀 분석해가지고 나름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울릉군의 어떤 간암 초과 발생의 원인을 한번 유추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된 그 시군구별 암 발생 자료는 직접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울릉군 같이 굉장히 소규모 지역에서는 이 연령별 특수율을 내기 위해서 언스테이블, 이 율 자체가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지역 암등록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게 간접 표준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간접 표준화법을 이용해서 실제 울릉군의 간암 발생률을 다시 산출해봤고, 간접 표준화를 해서도 울릉군의 간암 발생 수준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암 환자 전반적인 특성은 다른 대구와 울릉을 제외한 경북과 비교를 쭉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간암 중에서도 이 간내 쓸개간 암보다는 간암, 실제 B형이나 C형 간염이 원인이 되는 이 간암의 포션이 대구나 경북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 자료를 저희가 좀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울릉군 간질환 의료 이용을 울릉군의 간질환 의료 이용 현황을 보니까 대구나 경북에 비해서 울릉군민들이 B형 간염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 C형 간염도 약간 높았고,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은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연령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봤는데, 연령별로도 똑같은 연령대에서도 B형 간염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조금 울릉군이 많았고요. C형 간염도 확실히 똑같은 연령대에서도 울릉군이 C형 간염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많았습니다. 알코올은 사실은 별로 대구나 경북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B형 간염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 인구에서 많기 때문에, 그럼 울릉군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간암 발생이 높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암 검진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간암 고위험군이죠. 전체 인구 대비 간암 고위험군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 보니까 연령대별로 나누어 봐도 울릉군이 같은 연령대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비율이 대구나 경북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뭔가 이제 간암 발생 수준이 높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간암 검진 대상자 고위험군이죠. 간암 고위험군이 그러면 그 전에 어떠한 간질환을 가지고 의료 이용했는지 저희가 공단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대구나 경북의 간암 검진 대상자가 B형 간염으로 의료 이용한 거에 비해서 울릉군에서는 훨씬 더 그런 비율이 높았고요. C형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 공단 자료를 가지고 간암 환자 특성을 분석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간세 포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세 포함 환자만 따로 모아서 한번 또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헌고차를 통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문헌고차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B형 간염이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했고, 또 C형 간염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9년부터는 울릉군 간암 조사 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B형, C형 간염 유병률 조사를 했습니다. B형 간암, C형 간염 유병률 조사를 통해서 이제 B형, C형 간염이 울릉군 간암 초과 발생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하면서 숨겨진 자기가 B형, C형 간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그런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설문조사 해가지고 울릉군에 그러면 왜 B형, C형 간염이 많은지, 그런 간염의 어떤 감염 경로라든지 원인도 한번 조사해보고자 했었습니다. 대상은 40에서 69세 울릉군 지속 거주자 4,000명이었고 거의 전수입니다. 전수를 조사하겠다는 목적을 했었고, 조사 내용은 이제 HBV하고 HCV 안티바디에 대해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2019년도에 이제 저 유병 조사할 때는 한 달 정도 저희가 인력 고용해서 쭉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울릉도는 출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샘플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대구 근교의 어느 지역 같으면 저희가 출퇴근하면서 한 달 집중적으로 하면 4,000명 조사 금방 할 텐데, 울릉군은 이제 워낙 먼 도서벽지 지역이다 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고, 그래서 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2년간 나눠서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있는 우리 간암 사업 담당자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직접 샘플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2년에 걸쳐서 나눠서 2,000명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2019년에는 이제 거의 한 1,236명 정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거의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간을 연장해서 2021년까지, 원래 계획은 19년, 20년 2개년 계획이었는데 21년까지 B형, C형 간염 유병률 조사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1,843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B형 간염은 149명, C형 간염은 24명을 확인했고,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조사자의 8.1%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B형 간염 유병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HCV 안티바디는 1.3%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간암 가면서 간암 검진도 같이 했었거든요. 간암 검진 대상자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위험군의 어떤 기저 간질환 발생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B형, C형 간염 위험 요인, 여러 가지 직업력, 건강 행태, 가족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암 조사 연구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은 실제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간암 고위험군 대상 사업입니다. 고위험군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간암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진 수검률을 향상하고 그분들이 기존의 간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목적이고, 일단 출장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간암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기존 간질환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교육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두 차례, 아시다시피 간암은 1년 두 차례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차례 했고, 뭐 2010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만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저희 울릉군 매년 2회씩 울릉군에 방문해서 간암 출장 검진도 하고 간암 고위험군 대상으로 교육도 했었습니다. 지역 주민 대상으로도 여러 가지 간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뭐 그다음 홍보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2018년부터 사업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3개년도로 묶어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입니다. 그걸 묶어 가지고 울릉군 지역의 고위험 음주율을 보니까 요거는 전국의 중앙값이고요. 전국 평균값이고 요거는 울릉군 값입니다. 그 사업 전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이게 사업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2017년에 이후에는 이 고위험 음주율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고, 간암 검진 수검률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저희가 성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간암 고위험군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원래 저희 목적은
한 이제 간암 B형 C형 간염 유병률 조사하면서 조사 끝나는 동시에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이 고위험군을 직접 관리하고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가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고 전부 이 원장님을 빼고는 모든 인력이 공중보건 이 의료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이 뭔가 더 하려고 하지 않고 도저히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다가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간암 고위험군 관리 및 검진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보시는 이유는 뭐 요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이제 방법을 생각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1년에 2번씩 울릉도로 출장을 하긴 너무 부담스럽고, 저희가 한 번은 추석쯤에 갔었는데 거의 한 일주일 저기 태풍이 불어서 못 나온 적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운 좋게 빠졌습니다만은 안 가가지고 저희 이 인력분 굉장히 고생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 해서 이거를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된다. 그냥 사업 4년하고 달랑 조사하고 우리 뭐 6번 출장 검진했다 이렇게 끝나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뭐 책임을 못 지는 행동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또 구성해가지고 이 간암 고위험군을 등록 관리하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분들께서 등록 관리에 동의해 주시면 칠곡 경북대학병원에서 그 기저 간질환 관리하고 6개월마다 간암 검진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뭐 치료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6월달에 저희가 이 사업 설명회를 울릉도에 가서 직접 했고, 현재는 지금 한 10명 정도 지금 등록을 했고,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분들이 경북대병원을 오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027년도가 되면 울릉도에 공항이 이제 완공이 되고 개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 인력들이 훨씬 더 이제 왔다 갔다 편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도 이렇게 좋은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이제 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특화 사업은 대구시 위암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이 경북과 대구 두 개 광역을 같이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늘 이제 어느 쪽에 치중되지 않게 균형 있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울릉군은 경북이기 때문에 또 대구 사업을 또 저희 구상을 했고, 대구는 또 위암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 역시 헬리코박터가 이제 1군 발암 물질로 잘 알려져 있고, 4차 암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이 헬리코박터균 검사나 제균 치료에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암은 이제 공중보건학 개입으로 예방 가능하다. 아까 예방 가능한 사망률에서 보면 또 위암이 간암과 함께 되게 높은 거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제 갑상선 폐암 다음으로는 저희가 뭔가 개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암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암이 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저희가 타겟 암종으로 잡았고 위암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헬리코박터균 40대 미만, 40세부터는 이제 저희 국가 안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고 치료를 하면 얼마나 위암 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 목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위암 발생을 예방하고 위암 검진을 활성화하는 그 사업 두 가지를 같이 해보고자 했습니다. 대상은 대구시에서 위암 발생이 가장 높은 두 개 구를 선정했습니다. 대구 전체에 비해서 서구와 남구가 연령 표준화율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일단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서구와 남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위암 조사 연구 사업은 헬리코박터 40대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했을 때 나중에 얼마나 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 사업이 되겠고, 이 연구 사업은 뒤에 나오는 이제 지역사회 기반 위암 예방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역사회 기반 위암 예방 사업은 우리가 지식과 정보, 교육과 홍보를 해도 그들의 행태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결국 지역이란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위암 관련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결국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안에서 뭔가 주민들의 행복이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주민자치회, 굉장히 이제 액티브하고 뭔가 마을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조금 건강의 관점, 조금 암의 관점에서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화두를 던지고 같이 일하면 훨씬 지속 가능할 거다 판단을 해가지고 주민자치회와 함께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서구에 비산 2, 3동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남구에 대명 6동 주민자치회,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고, 또 대구에는 저 광역 단위의 건강증진센터인 시민건강 놀이터라는 데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매달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암 예방 사업 또는 건강증진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대명 6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조금 건강한 식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영양 교육을 시민건강 놀이터 협의해가지고 직접 조리 체험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었고,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직접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취약계층에게 반찬을 지원하고 하는 그렇게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되게 많아서 동아리 회원만 해도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동아리 회원을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운동하고 또 제대로 먹는 이런 것들을 마을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대구경북지역암센터 홍남수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